결국 본인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 이타적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손흥민이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이기 때문에 손흥민 주장으로에게 바라는 건 팬들은 1대1 더해주고 슈팅 더해주고. 왜? 해외 팬들도 알아. 토트넘 팬들도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소니, you deserve it이라는 게 있어. 너는 그래도 된다 마인드야. 팬들도. 토트넘 하스퍼의 이제 마지막 20명 주장의 목록을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 추리진 않았고요.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이름만 추렸어요. 그래서 숄 캠벨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숄 캠벨 92년부터 2001년까지 토트넘에서 뛰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스날로 이적해서 아스날 무패 우승을 또 했죠. 그래서 98 시즌부터 2001년도까지 이 팀에서 주장으로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테디 셰링엄 92, 97 시즌에 뛰다가 중간에 맨유로 이적을 하면서 트래블을 또 달성을 했고, 맨유에서 뛰다가 다시 돌아와서 01, 03 시즌에 또 뛰면서 주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레들리 킹 99, 2012년도까지. 그러니까 이 선수는 원클럽맨이에요. 이 선수는 유스도 토트넘에서 계속해서 다녔었고, 그 다음에 성인 데뷔도 토트넘, 마무리도 토트넘. 그래서 05년도부터 2012 시즌까지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도슨 05 시즌부터 2014년도까지 이 팀에서 활약을 했고 12, 14 시즌 주장. 그 다음에 위고 요리스 1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뛰었는데 15 시즌부터 23 시즌까지 주장을 했고, 평가로서는 이 선수가 최근 토트넘의 주장 중에 가장 성공한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2023년도부터 주장을 계속해서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이 주장들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충분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한번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숄 캠벨이 이 팀에서 당연히 잘했으니까 아스날로 갔겠죠. 그리고 숄 캠벨 같은 경우에는 뭐 토트넘 팬들은 상당히 싫어할 만한 선수인데 그래도 이 팀에서 어린 나이에 주장하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솔 캠벨이 그걸 했죠. 그 흰색 옷 입고 광고 나왔다가 가끔 가다가는 색깔을 바꾸는 게 나쁘지 않다 하면서 빨간색 스웨터로 갈아입거든요. 아, 얼마 전에 광고에서. 그래서 예. 그거 가지고 이제 토트넘 팬들 또 빡쳤거든요. 그 새끼 놀린다. 근데 얘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신경 안 쓰죠. 그냥 거기서도 아스날- 말해요.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광고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의견에 반대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너가 지금 옷을 바꿔 입는 거에 대해 싫어할 수 있다. 나 옮겨봐라. 훨씬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또 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숄 캠벨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 가장 최근에 화려했던 순간을 함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커리어를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토트넘을 말하기보다는 아스날 시절이 그립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테디 셰링엄 이 선수는 그래도 중간에 떠났다 왔는데 토트넘 팬들이 레전드로 또 이 선수를 많이 생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잠시 이제 트로피 따러 갔다 온 거죠. 그리고 클린스만이랑 또 같이 뛰면서 클린스만도 셰링엄에 대해서 자기가 뛰어본 파트너 중에 가장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선수잖아요. 이 선수는 잉글랜드 축구 내에서도 레전드 대우를 받는 선수죠. 국가대표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01, 03 시즌에 주장하면서도 팀을 좀 잘 이끌었고, 레들리 킹이 제일 저는 좀 사연이 안타까운 선수이지 않을까. 굉장히 임팩트가 셌던 선수고, 사실 영국 내에서는 레들리 킹을 바라보면서 뭐 존 테리 막 이런 선수들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레들리 킹을 되게 높게 샀었어. 얘가 진짜 축구 천재다. 근데 레들리 킹 자체가 부상이 하도 많았고, 레들리 킹이 한 경기 뛰고 나면 일주일 동안 훈련을 못하고 다음 경기를 뛸 정도였대.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뉴스 기사에 팀 내에서 이 선수의 부상 때문에 모든 훈련에서 불참을 해도 경기를 뛰게 해줄 수 있는 특권을 유일하게 받았다. 맞아. 일주일 동안 훈련 안 하고 게임 뛰고, 일주일 동안 훈련 안 하고 게임 뛰고 이랬는데도 퍼포먼스가 이렇게 지렸던 선수야.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활약을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팬들조차도 이 선수의 뭐 태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부상이 좀 셌고, 뭐 여기저기 많이 다치는 바람에 제대로 걷기조차도 힘들었던 날도 있었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진짜 그랬대요. 근데 정신력으로 그라운드를 밟게 되면은 그 순간만큼은 더 최고의 퍼포먼스를 항상 보여줬다라고 하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저는 뭐 감독이 되거나 막 코치가 되거나 이런 거를 꾸준히 할 줄 알았는데 토트넘에서 수비 코치를 좀 하다가 2020 시즌에 그 이후로는 뭐 행보 자체가 앰버서더,
하고 있고. 한국에 토트넘 토 오고 이러면 레드리킹 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지도자로서의 꾸준히 뭔가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를 위해서 토트넘에서 또 레전드 대우를 좀 해줬어요. 벽화를 그려줬. 저 토트넘이 그린 게 아니라 그냥 팬이 그린 거 아니야? 뭐 아까 보니까 토트넘 뭐 팬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런던의 어떤 거리에 25피트라고 하나? 뭐 25피트 정도 되는 그 길이에 초상화를 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공상이나 경기장에서 뭔 저거 그려줘서 뭐 하는데? 뭐 낭만이 있다. 이게 하나의 낭만이다라고 그때 그 시를 기억할 수 있는 레드리킹의 한 시대를 기억할 수 있는 낭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이클 도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허슬러였죠. 사실 이 선수가 엄청났던 주장이다 이런 느낌 솔직히 저는 없고 그냥 되게 그냥 한 명의 허슬러. 근데 얘도 많이 다쳤잖아요. 그냥 몸 갖다 대고 얘한테 다치게 축구를 해. 마이클 도슨은 그냥 솔직히 막 자기 얼굴 그러니까 약간 언럭키 존 테리 느낌이죠. 국가대표는 꾸준히 뽑혔으나 레들리 킹과 마찬가지로 국대에서는 많은 경기를 못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절에 존 테리랑 퍼디낸드라는 이 두 중앙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레들리 킹, 마이클 도슨 이 팀에서 잘했지만 국대에서 많은 경기를 출전 못했고 도슨도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뛰었지만 뭐 이렇다 할 업적은 많이 못 남겼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뛸 때 당시에 워낙 레들리 킹이 자주 다치니까 항상 로테이션을 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드게이트, 그다음에 마이클 도슨, 레들리 킹, 뭐 중간에 카불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카블도 잠깐 주장했었죠. 네, 주장을 했는데 임팩트가 그렇게 길진 않아가지고 제가 넣진 않았는데 요 네 선수들이 자주 다치다 보니까 항상 이 로테이션 돌리기 바빴다라고 하고 최근까지 가장 성공적인 주장이라고. Here we go, 요리스. 이 선수 요리스 선수가 현재 토트넘 팬들도 가장 그리워하는 주장, 그 다음에 토트넘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성공적인 주장이었다라고 해요. 왜 가장 성공적인 주장이었죠? 또 가장 많은 이제 좋은 성적을 낼 때 항상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챔스 결승도 함께했던 선수였고, 그리고 토트넘에서 골키퍼로서 최근 지금 뭐 비카리오도 보고 있고 저희가 킨스키도 보고 있지만 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함을 보여줬던 선수가 이렇게까지 많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고 윌스 뭐 전 성공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토트넘 다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리스라는 선수가 저는 좀 온화하고 뭔가 좀 요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벤치에서도 그냥 그때 손흥민 선수와 일화가 좀 있었잖아요. 수비 안 한다고 막 뭐라 하던 거. 샤우팅 지를 때는 확실하게 질러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벤치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가장 최근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주장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해외 팬들이 되게 말 많아 요즘.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얼마 전에 컨텐츠를 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되게 잉글리시한 마인드긴 해. 잉글리시 그러니까 영국에 되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 영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특히 막 그 좀 옛날 세대 사람들, 나도 어쨌든 간에 그 세대 때 그들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잖아. 로이킨, 뭐 패트릭 비에라 막 이런 강한 주장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축구를 했던 때잖아. 네. 그러니까 내 나이 때거나 나보다 위쪽 세대들은 사실 주장이란 무조건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좀 셀 거야. 주장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터프하고. 주장은 그냥 무서워야 된다. 이미지가 개빡세야 된다. 그냥 선수가 그냥 벌벌 떨어야 된다. 그냥 뭐 하나고 까라하면 까야 된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약간 옛날 우리나라 시대라고 바라보는 그렇죠. 주장이 거지. 선수들 빠따도 치고 어디 뭐 MG 새끼들이 와가지고 깝치면은 그냥 핸드폰 안 끄. 어디서 지금 띵띵띵띵 띠리띵띵띵띵띵 괜찮나 이딴 걸 치고 있냐 라크롬에서 그리고 뒤지고 공 싶지 않으면 뺏겼는데 꺼라. 수비 안 하면은 그날 나가주냐 그 수비 뭐 막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게 나도 그런 세대를 살아왔어.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내 주장님이기도 했었고 그런 사람들이 약간 다 어느 팀에 가든 있었어.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르지. 근데 아까 너가 또 말했던 것처럼 손흥민은 약간 손흥민이 가장 내가 봤을 때 영향을 많이 받은 주장은 손흥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다 그런 것 같은데 박지성일 거라고 생각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박지성 주장이 보여주는 주장의 약간 느낌은 강하게 말하고 세게 하고 이런 거보단 내가 본보기가 돼서 내가 그냥 한 발 더 압박하고 내가 한 발 더 뛰고 내가 더 그냥 내 대가리 쳐박으면서 싸우고 동료들이 약간 따라오게. 그러니까 보고 배우고 그냥 보고 알아서 따라오게끔 보여주는 역할을 또 영향을 한국 선수들은 또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도 주장으로서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팀이 잘 되고 있으면 그 주장은 칭찬받는 거고 팀이 못하고 있으면 로이킨처럼 주장을 하고 있어도 욕 먹는 게 주장이긴 해. 그쵸. 주장이 맨날 소리만 지르고 맨날 지고 있어. 근데 맨날 가서 주장이 야 이 씨발로마 너 이렇게 했어. 그럼 또
그걸대로 욕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성적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영국 팬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성적이 안 나고 있는 이 시점에 손흥민이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쵸. 팀의 리더가 어쨌든 성적이 안 날 때 가장 많은 질타를 받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감독과 함께. 그리고 솔직히 뭐 우리가 그냥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화면상으로 비춰지는 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봤을 때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크고 뭔가 좀 이렇게 터프한 카리스마는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라커룸뿐만 아니라 경기장에 딱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나와가지고 후반전 준비할 때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막 윽박 지르기보다는 선수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막 옛날에 제라드가 했던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좀 더 후반전에 어떻게 해보자, 더 열심히 해보자. 근데 또 이게 직캠 영상들을 외국 거나 막 이런 것도 찾아보면 리버풀 경기 때도 보면 베리발한테 엄청 뭐라 하기도 하고 포로한테도 엄청 뭐라 하고 뭐라 한 다음에 가서 또 다독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모습들도 많을 거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 근데 우리는 그냥 중계화면에 잡히는 모습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반대로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하프타임 때 손흥민이 애들 괴패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Fucking hell, what the fuck are you doing? 베리발, this is not fucking easy game 이러면서 막 할 수도 있어. 아무도 몰라. 우리도 요리스가 솔직히 되게 나이스 가이였잖아. 밖에서 그쵸. 경기장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도 라커룸에서 요리스가 저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상상을 못 해본 것처럼 손흥민도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 근데 경기장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밖에 우리는 못 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나는 좀 더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 나도 그거는 주장들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나도 영국에서 축구를 하면서 물론 다 나보다 대단한 선수들이고 이런 분들이지만 내가 영국에서 축구할 때도 내가 보고 따르고 내가 보고 나가던 주장들은 다 그런 주장들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그쪽 성향이 좀 더 센 거지.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를 뭐 논할 수 없고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냥 팀의 성적에 따라야. 예를 들어 지난 시즌 시작했을 때 잘했죠. 시즌 초반에 11경기 동안 무패 달리고 막 개잘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첼시랑도 낭만 축구하고 이랬을 때 손흥민이 어쨌든 간에 막 또 선수들을 막 원정팬 앞에 가가지고 다 같이 파이팅 넣고 이러면서 그 리더십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또 막 그땐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긴 한데 그냥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추구하는 유형의 주장은 아니야. 어쨌든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쵸. 어떤 사람은 반대로 로이크 같은 주장을 만나잖아.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축구를 못 할 수 있어. 그쵸. 공 받기가 무섭고 무어 내가 같은 공 받아가지고 포지션이면. 막 실수하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예를 들어 막 손흥민은 반대로 이번에 유로파리그 끝나고 막 아자이가 골 넣고 스칼렛이 골 넣고 막 얘네들이 골 넣었을 때 손흥민은 가가지고 또 엄청 기뻐해주고 막 걔네들을 막 좋아해주잖아. 무어 막 안아주고 이러면서. 근데 로이킹 같은 애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야, 이 잘했다고 새끼야, 깝치지 너 마라. 엘프스부르크한테 한 골 넣었다고 깝치지 라커에서 마라. 춤추지 말아라. 시건방 떨지 말아라. 내일부터 똑바로 해라. 넌 내일부터 또 벤치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키운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케바케지. 이거 진짜 케바. 근데 진짜 로이킨이 진짜 시건방 떨지 말라 할 것 같긴 해. 아니, 어린 선수들이 깝치면은. 그건 맞지. 근데 나는 맨유도 여러분 한때 이 주장론이 엄청 많이 나왔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그 무리뉴가 있을 때 링가드랑 포그바가 링가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링가드랑 포그바가 그 라커룸에서 막 댄스 경기 지고 있는데 막 연패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거 루니가 개모라 했대잖아. 근데 이번에 포그바가 인터뷰 나와서 뭐라고 했어? 아 그 여러분들 내가 솔직히 하나 말하겠다. 웨인 루니가 네. 우리 포그바 나랑 뭐 링가드랑 경기 치고 댄스 췄다고 하는데 링가드가 그거 인정한 적 봤냐? 내가 그거 인정한 거 봤냐? 아니면 그 라커룸에 있던 애들 중에 누구 단 하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경기 지고 춤췄다라고 말하는 애 있냐? 루니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근데 댓글에 뭐라 다니는 줄 알아? 몰라요. Shut up, we believe in Wayne Rooney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분 맨유 팬들 맨유에 있는 관련된 모든 잡지나 기사에도 보면은 로이킨도 막 한마디 했었어요. 아 지금 맨유가 내가 했을 때 맨유가 아니다. 지금 팀이 꼬라지가 저 모양인데 벤치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게 말이냐? 저 새끼들 대가리 부셔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도 보면은 아 영국 사람들은 확실히 터프한 주장을 좋아하는구나. 왜? 근데 어쩔 수 없어. 영국 리그 자체가 터프하고 영국은 그냥 대가리 받고 뛰는 걸 좋아하고 그냥 더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주장되는 선수들을 봐봐. 영국 축구에서 다 그냥 괴물 같은 애들이 주장되잖아. 맞잖아. 그쵸. 폴 캠벨, 레들리 킹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틀리다,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렇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유형이 좀 그러니까 유형이 되게 다른 유형의 주장인 거지 손흥민이. 근데 이런 유형이 영국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건 맞지. 영국 사람들한테 인상 깊게 다가왔던 주장들은 항상 터프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건 지금까지. 맞아. 최근에 뭐 제라드까지만 해도 터프한 느낌의 주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토트넘이 워낙 기존 연령대가 어린 선수들이 많이 모인 구단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장의 뭔가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구단이기도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감독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팀에.
근데 또 그런 게 있어. 이 주장들을 보기만 해도 손흥민만큼 1군 스쿼드 없이 주장을 오래 한 사람도 없어. 그쵸.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위거 요리스 때 어쨌든 간에 데스크 라인이 있었지. 네. 뭐 옆에 뭐 어쨌든 베르통원, 알더웨이트 항상 뛰고 있지. 데니 로즈 같은 애들이 벤치에 있지. 든든하잖아. 근데 손흥민 봐봐. 지금 옆에 보면은 벤 데이비스. 존슨 뛰고 있고 옆에 보면 페드로 포로 있고 얘도 손흥민은 없어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시즌은 거의 뭐 반 시즌 이상을 제대로 된 애들 없이 뛰고 있기 때문에 부상 때문에. 이게 주장으로서의 평가를 솔직히 제대로 내리기는 어려운 시즌이지 이번 시즌이. 그쵸. 옆에 그냥 뭐 손흥민이 안 다치고 뛰고 있는 걸로 그냥 고마워해야 돼 토트넘 입장에선. 옆에 막 로메로 같은 어. 선수라도 있었으면 여러분 그래도 손흥민 선수 어깨에 좀 힘이 많이 실어줄 텐데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 보면은 진짜 우리가 막 주의 깊게 유럽 축구를 보지 않으면은 뭐 베리발 같은 선수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손흥민 선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선수들이랑 같이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많이 지금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 이 기준은 있어요. 근데 무슨 기준이죠? 손흥민이 왼쪽 윙어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수비형 미드필더다 혹은 네. 미드필더다. 예를 들어 중앙 미드필더야 박스 투 박이야. 근데 주장이었어. 그러면 지금보다 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맞긴 해. 중원에서. 그러면 중원에서 어쨌든 간에 전두전디를 하고 중원에서 그 공을 계속 받으려고 해야 되고 싸워주려고 해야 되고 쫑싸움을 이겨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미드필더잖아. 근데 사실 윙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워. 그 기준을 잡기가. 윙어가 어떻게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쳐. 윙어가 경기에 유일하게 내가 손흥민을 주장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어떤 거죠? 어쨌든 간에 그 공격 기회가 한두 번씩 왔을 때 더 과감하게 하지 않는 거. 그거는 비판받을 만한 게 결국 이 어린 애들 혹은 좀 낮은 애들 수준이 약한 애들이 결국 어떻게든 만들어서 손님한테까지 공을 갖다 줬어.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지. 스펜스가 막 언더래핑을 미친 듯이 나가서 자기 길목을 막으면 그런 걸로 좀 더 뭐라 하고 나 좀 믿어라. 내가 씨발 할게. 그리고 엊그저께 나온 장면에서도 물론 각이 없었고 상대 수비가 잘 나와서 슈팅을 못 때리는 각에 비스마한테 밀어주긴 했지만 그냥 거기서는 자기가 슈팅을 때려서 그 공이 들어가지 않고 혹여나 비스마가 좀 더 좋은 찬스였더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때린 게 카운터택이 돼서 골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것만큼은 본인이 욕먹을 감수를 하고 난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는 그게 이제 윙어의 주장, 공격수의 주장의 위험은 그 한 번의 찬스가 왔을 때, 두 번의 찬스가 왔을 때 내가 못 넣는 한에 있더라도 그거를 내가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의 선수들이 결국 더 이렇게 막 감동받고 혹은 이 선수를 우러러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드필더라면 더 비판받을 게 훨씬 많아. 그리고 어차피 지는 팀의 주장은 무조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맞잖아. 기성용 선수도 FC 서울에서 어쨌든 간에 주장을 하고 이럴 때 예를 들어 팬들이 항의하거나 이러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욕 많이 먹잖아.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근데 윙어로서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장면들이 나는 아쉽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 비스만한테 패스 밀어준 게 나쁜 패스는 아니었으니까. 그쵸. 손흥민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었던 건 맞으니까. 허나 그렇게 미드필더로서 그런 쫑싸움이나 이런 거에 관여할 수 없으니 윙어라면 공격수라면 해결. 그냥 해리케인이 씨발 옆에 누가 있든 간에 맞대슈 때리고 막 이런 것처럼 그냥 내 바램인 거지.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비판을 받는 게 이렇게 비판받는 것보다 난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해외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바라고 있는 모습은 그냥 손흥민이 좀 더 욕심을 가지라. 너가 해결을 해달라. 우리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뭐냐? 솔직히 수비냐?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토트넘 팬들은 뭘 원하겠어? 골 넣어주길 원할 거 아니야. 스코어를. 맞잖아. 그쵸. 결정해주길 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찬스들이 왔을 때 그냥 뺏긴 한이 있더라도 결정해달라 이거고 내가 작년에 직관을 갔을 때 노팅엄 원정에 가서 직관을 갔잖아. 네. 그럼 진짜 레알 토트넘 팬들만 앉은 자리에 가서 본 거 아니야. 거기서도 주로 나오던 이야기가 뭐냐면 써니 슛만 이거야 그냥. 좀 때려라. 그 얘기밖에 안 해. 소니가 막 1대1 할 수 있을 때 패스하잖아. 그럼 토트넘 그 찐팬들은 뭐라 그러면 Fuck sake 소니 왜 1대1을 안 해? 소니 come on just shoot. Bunch of shit idiots 막 이래 그냥. 다른 애들은 다 병신이다. 슛 때려라 너가. 왜 소니가 왜 안 때리냐. 막 맥주 먹으면서 옆에 아저씨들도 I don't know why Sony doesn't take 1v1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니까 팬들이 바라는 건 그런 모습일 것 같아. 근데 제 생각에는 작년부터 어느 순간부터 손흥민 선수가 콘테 이후에 뭔가 해리케인이 떠나고 난 시점부터 많은 욕심을 버리고 뭔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룰 걸 좀 다 이뤄봤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해봤고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이 긴 세월 동안 이 한 리그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모든 것들을 쏟아보면서 뛰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 고참 계열에 들어갔고 박지성 선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로 해서 어린 선수들을 좀 더 자신감을 많이 키우게 해주고 팀을 좀 이끌어 나가는 유형이 약간 그런 식으로 변한 것 같아요. 어린 선수한테 이타적으로 좀 많이 해주고 하면서. 근데 차라리 주장이 아니었으면이란 말은 하는데 이 손흥민이 주장을 안 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주장 비스마 정도가 다는 거예요. 벤 데이비스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벤 데이비스 일단 주전이 아니고 경기를 많이 못 나오고. 그렇다고 이제 솔직히 로메로? 근데 로메로 또 맨날 부상이니까 못 줘. 그쵸, 로메로 메디슨도 어쨌든 간에 메디슨은 감독이랑 내가 봤을 때 사이가 좀 애매해. 그래서 못 줘. 그러니까 줄 사람도 없어. 이 팀에 가장 오래 뛰고 그러니까 있고. 소니밖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소니가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냥 제가 원하는 건 아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팬들도 아마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흥민 보고 뭐 헤딩하고 손흥민 보고 슬라이딩 태클 해주고 뭐 손흥민 보고 압박 많이 하면서 막 개처럼 뛰어다니고 원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주장일 땐 손흥민에게 원하는 건 해결해주길 원하는 거야. 골. 그냥 슈팅 크로스 득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냥 손흥민이 공 잡으면 그래도 우리가 지고 있던 경기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뭐 옆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이타적이다 보니까 손흥민에게 공이 갔을 때도 더 이상 막 이런 걸 바라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밖에서 사이드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그 각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열광했었던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감착골 본 지가 여러분 언제일지 좀 기억이 까마득할 정도로 감찰을 많이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뭐 전술적인 부분 때문에 큰 것도 있긴 하지. 왜냐면 네. 사실상 짜장 뭐 배달 나가면서 맨날 데리고 들어오고. 맨날 풀백들이 짜장 배달 나가면서 수비 한두 명씩 데리고 오니까. 근데 그 옛날에 셀틱 때 축구 영상들을 보면 짜장 배달 나가면서 오히려 그 선수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감아 때리는 형태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선수 퀄리티의 차이지. 셀틱에서 뛸 때는 어쨌든 간에 그 리그에서 제일 센 팀 중 하나니까 그 선수들이 그 리그 내에서는 그 짜장 배달 나가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나가는데 여기는 심심하면 짜장 배달니까 여기는 그 타이밍을 모르고 짜장 배달을 나가잖아. 그게 차이가 있지. 아니 아직 짜장면이 익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됐어. 근데 배달하러 온 사람이 갑자기 이거 짜장 뭐 삼선동이죠 하고 그냥 가져 나가는 거야. 그럼 이게 도착했을 때 어때? 다 씨발 불어 짜장이 아직 안 익어 있어. 이게 손님 입장에서 이거 먹으면 어때? 기분이 개 같잖아. 아니면 지금 뭐 짬뽕 국물 차가워하지. 아직 안 끓여놨는데 배달 나가는 거야. 자기 급하다고. 도착했는데 이게 냉면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급하다고. 배달하는 사람 근데 이건 배달부들이 급해서 그래. 짜장 배달 나가는 스펜스가 급하고. 스펜스가 급하고 우도기가 급하고. 페드로포로가 급해. 근데 이게 어느 짬이 차고 자기가 좀 똑똑한 선수면 뭐해? 이게 딱 자기가 알아서 딱 맨날 타이머 맞춰놓고 이쯤 되면은 짜장면 다 됐겠네 하고 딱 가서 단무지부터 덜고 있어야지. 맛있어하는 그 타이밍에. 단무지부터 덜고 있고 여기다가 또 여기 303호 303호는 춘장 많이 줘야지. 이런 걸 계산하고 배달을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띵동하면 배달이요. 그러니까 또 막상 집에 도착했는데 쿠팡에 딱 이치 딱 가가지고 배달 내역 보면은 저는 간짜장 시켰는데 왜 삼선짜장이 왔어요. 급하니까 삼선짜장이 가는 거야. 비유 좋지. 비유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감찰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나오는 거야. 자기가 맛있어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맛있어하는 장면이 자꾸 안 나오고 미친놈들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손흥민한테 아쉽다고 하고 화가 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막 비스마가 터치 많이 하고 막 페드로포로가 슈팅 많이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빡치는 것도 맞아. 근데 난 그런 거에 화를 내는 포인트보다는 이 개새끼야 짜장 배달을 내가 띵동 누르면 그때 언더래핑 나가라. 내가 오른손을 들면 그때 언더래핑 나가고 아니면 나가지 말아라. 이런 걸로 화를 낸다든가. 페드로포로가 맨날 병신같이 튀어나와가지고 골 뒷공간. 쳐놓는 그런 걸로 화를 낸다든가 이런 거에 좀 더 화를 내줬으면 좋겠고 막 로이킨처럼 이 사람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닌데 로이킨처럼 해달라 이거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잖아. 근데 손흥민도 화를 내잖아 가끔 보면. 그쵸. 근데 그 내는 포인트가 본인이 주장의 무게가 있잖아. 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장을 하면 그 중에 무게감은 딸려온단 말이지. 그럼 자기가 이 무게감이 어떤 무게감인지 알잖아. 결국 피니셔로서의 무게감을 보여줘야 돼. 그럼 적어도 그거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애들한테는 지랄을 해야지. 뭔 말인지 알아? 그쵸.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팀에 해결을 해줄 공격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소니가 그 장면이 나왔을 때 득점으로만 마무리가 되면은 어린 선수들도 더 이상 손흥민 선수의 얘기를 잔소리로 안 받아들이겠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약간 그런 것까지 선수들한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페드로포로 같은 경우에는 짜장만 배달 나가는 게 아니라 군만두 서비스로 나가는 건데 지가 나가서 군만두 처먹고 짜장만 가. 그러니까 손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저희 군만두 서비스 아니었나요?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저희 서비스 같이 보냈는데요. 근데 페드로포로가 4개 나가는데 2개 처먹고 2개만 갖다 주는 꼴인 거지 지금. 2개 먹고 은박지 싸가지고. 2개만 갖다 주는 거야. 짜장이
짜장이랑 짬뽕 하나씩 시켰으니까 군만두 서비스 하나씩 나온 거다.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또 어쨌든 간에 그 위에 감독이 잡아줘야 되고 또 반대로 이 주장을 서포터를 잘해줄 수 있게끔 단장이 잘해줘야지. 짜장 배달 잘만 나가면 뭐해? 그 짜장면이 맛 없으면 그 배달 나가도 의미가 없잖아. 근데 짜장이 맛도 없고 거기다 짜장이- 배달도 잘못. 짜장이 지금 요리사가 일단 짜장을 못,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짜장면을 만드는 집이 예를 들어 불이 약해. 그러니까 애초에 면이 잘 못 익는 짜장 집이야. 근데 거기서 요리사도 좀 요리를 못해. 근데 거기다 짜장 배달이 급해. 프라이팬도 새로 안 사죠. 안 사죠. 웍도 안 사죠. 불도 안 고쳐줘. 이거 좀 센 불에 이렇게 삭삭삭 해서 해야 맛있는데 불도 시원찮게 나고 투자를 안 해줘. 맨날 요걸로 그 버튼 눌러가지고 이거 가스레인지 켜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불 딱 간신히 켜고 거기다 짜장면 한 다음에 배달까지 나가봐. 근데 배달부도 급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조합이 느낌이야. 안 맞는. 조합이 안 맞아. 장사가 잘 될 수가 없네 이 집은. 진짜 그런 느낌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닭집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닭으로 비유하자면은 닭 튀기는 기름이 일단 잘못됐고 닭 재료가 일단 저가야. 거기다가 닭 그 배달해주는 배달부가 똑바로 배달 안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만의 잘못이라고 보는 건 너무 이거는 한국인이어서 뭐 내가 커버해주고 이게 아니라 아니 맞잖아. 이게 그쵸. 뭐 주전 선수 몇 명이 없는데 이거를 주장타 뭐 여기서 그럼 주장이 로이킨이면 토트넘 성적이 달라져? 안 나죠. 안 달라져. 로이킨이 먼저 화병 나서 아니 나가겠죠. 손흥민 빼보자. 네. 손흥민 빼고 로이킨 집어넣어. 전성기 로이킨이야. 네. 그 로이킨이 존나 싸워가지고 볼 넣어줬는데 존슨이 1대1 해야 돼. 어차피 클로세스키가 1대1 해야 돼. 뭐가 달라져? 안 달라져. 그러니까 너무하긴 하지 이 억가가. 근데 손흥민한테 아쉬운 건 아까 말한 내가 그 부분이야. 결국 본인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 이타적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손흥민이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이기 때문에 손흥민 주장으로에게 바라는 건 팬들은 1대1 더해주고 슈팅 더해주고. 왜? 해외 팬들도 알아. 토트넘 팬들도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소니, you deserve it이라는 게 있어. 너는 그래도 된다 마인드야. 팬들도. 그러니까 더 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지. 사람이 주장을 달고 뭔가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역할에 가면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해는 가 마음이. 이해는 가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원래 소니가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건 또 따뜻함이잖아. 그쵸. 반대로 손흥민이 그 아자이나 이런 애들 챙겨주고 막 이렇게 어린애들 잘 챙겨주니까 걔네가 또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맞잖아. 근데 나 같은 주장이 있으면 너도 이제 나한테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처음에 내가 지랄할 때 어땠어? 족같고 짜증나고 막 일하기 싫고 튀고 싶고 막 이럴 때 많았잖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 환법이 적응이 되고 아 이 사람이 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기고 싶어서 이런 거 하고 더 잘하고 싶어서 이런 거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어느 순간부터 느끼면 들을 거 듣고 이제 흘릴 거 알아서 흘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냥 소니가 어차피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바라진 않지. 허나 자기가 원래부터 잘하는 걸 해야 될 때 방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장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단 그냥 선수로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리스도 그때 손흥민한테 왜 화를 냈어? 손흥민한테 화낸 건 간단하잖아. 그냥 자기는 골키퍼고 골 먹기 싫어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턴오버 상황이 나오고 나서 손흥민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려와 주길 바랬는데 안 내려와 주니까 꼭 손흥민한테 화를 낼 필요는 없었지만 그냥 강한 애한테 그냥 일부러 화낸 거야. 내가 봤을 때 맞잖아. 그냥 자기 눈에 제일 먼저 보였던 애한테 화낸 거야. 근데 그게 손흥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먹기 싫은 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손흥민도 자기가 넣어야 되는 골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상황에 자꾸 제대로 되지 않은 타이밍에 방해될 때 행동을 한 애가 있으면 똑같이 화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건 소니는 박지성 선수와 같은 주장 유형을 따라가기보다는 호날두 같은 주장이 돼야 돼. 그건 맞지. 왜냐하면 역할이 다르잖아. 박지성 선수는 허슬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대표팀에 와도 몸 던지고 막 그냥 다이빙하고 갖다 대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냉정하게 손흥민 선수를 바라봤을 때 박지성 선수처럼 막 몸을 날린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건 맞지. 근데 반대로 호날두 대표팀 포르투갈 팀에서 호날두가 보여주는 거는 마무리 해결사 역할을 항상 해주는 선수잖아요.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노선을 날드로 가야 돼. 이거는 날드 형, 날드 형이 막 대표팀 가가지고 백태클하고 막 태클하고 로이키처럼 부수지 않잖아. 화났을 때 한 번씩만 하지. 근데 거의 대부분 결정적인 순간에 날두가 헤딩으로 득점을 해준다거나 뭐 마무리를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보면은 손흥민 선수는 박지성 선수의 역할보다는 호날두의 역할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다. 근데 이것만 봐도 알잖아.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이 주장들만 봐도 솔캠벨 있죠, 여러분들. 쉐링엄 있죠, 레들리킹 있죠, 도슨 있죠. 이 중간에 카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골키퍼예요. 테디 쉐링엄을 제외하고 다 어디야 포지션이? 수비 쪽에. 그냥 미친 허슬러들이야 다. 그냥 갖다 몸 집어 던지는 애들이 주장을 마지막에 다 했던 거야 손흥민 전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가끔 가다가 해리케인. 베르통원도 달랐고 가끔 가다 해리케인은 근데 막 진짜 주장이었다는 느낌은 거의 없고 누가 없을 때 임시 주장 느낌이었다고 치면 어쨌든 그
주장을 했던 애들 보면 뭐 토비 알더웨이트도 달고 나올 때 있고 베르통원이 달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 팀은 그렇게 강하고 싸우고 성격 더럽고 그냥 죽여버리는 애들이 주로 주장을 했던 팀이야. 그러니까 공격수가 이렇게 손흥민 같이 이렇게 피니셔 역할하던 사람이 주장을 했던 곳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저메인 데포 여기 예를 들어 주장이 솔 캠블이 아니라 로비킨 뭐 저메인 데포, 뭐 피터 크라우치 이런 애들이 주장이었으면 손흥민의 이 주장 인식이 되게 나쁘게 그러니까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 근데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는 애초에 강팀이 아니었고 허슬. 챔스를 나가면 다행히 너무 잘한 거고 유로파 나가면 그냥 적절히 했다 시즌이야. 근데 그런 데를 나가려면 주로 수비수들이 몸을 개던져야지 나가. 그렇죠. 배고파야 돼요. 수비수들이 그 몸을 개던지면서 그 앞에 있는 애들을 잡아먹어야지만 유로파 리그를 나갈 수 있는 스쿼드를 구축해서 항상 나오던 팀인데 사실 이런 팀에 공격수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어떻게 내가 태클하는 애도 아닌데 그렇죠. 내가 그 명령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명령해봐서 뭐예요? 어차피 나는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는 거밖에 더 못하는데 공격수는. 근데 페드로 포로가 그러면 수비에서 할 때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페드로 포로도 손흥민 옆에서 같이 뛰고 있잖아 이렇게. 짜장 배달 잘못 갔다가 서초동 가야 되는데 서초동 안 가고 저쪽 고속터미널 갔다 길 가고 존나 뛰어오고 있는 거야 옆에서 짜장 그릇 들고. 그냥 미치는 거지 손흥민도. 아무튼 뭐 오늘 토트넘 하스퍼의 마지막 20명의 주장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현재 지금 주장에 대해서 많은 뭐 여론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현재 지금 주장에 알맞게 잘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제 이야기가 그래도 공감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아요? 어때? 아 공감되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다 수비수였고 대부분이 네, 오랫동안 헛슬러였고. 주장하는 사람도 헛슬러였고 싸우는 네. 팀이었고 얘네들은 몸 던지는 애들이다 보니까 어때 이 패널 입장 토트넘에 봐왔던 패널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 소니가 더 리드해야 되고 뭐 소니가 더 강해야 되고 소니가 더 막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애초에 손흥민은 그런 선수가 아닌데 손흥민한테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쵸. 뭐 애초에 어. 박지성 선수 같은 유형의 리더십보다는 호날두 같은 유형의 리더십이 더 걸맞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논리대로 손흥민은 옆에 1군 선수들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손흥민이 주장을 할 때 예를 들어 로메로 같은 애가 있어, 반더벤이 있어,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완야마 같은 애가 있어. 그럼 손흥민이 걔네들한테 따로 얘기할 수 있잖아. 야, 네가 부주장이잖아. 야, 수비 쪽은 네가 조져. 그럼 또 로메로가 조질 거 아니야. 페드로 포로한테 개모라 하거든 로메로가. 그쵸. 자리 안 좋다고. 맨날 나간다고. 맨날 이거 땡겨오라고. 내가 직관 갔을 때 제일 많이 느낀 게 로메로가 페드로 포로한테 지랄을 진짜 많이 해. 아 근데 수비의 리더가 없어졌다. 빌드업 할 때 보면 근데 네. 벤 데이비스도 어떤 느낌이냐면 옆에 친구들이 그런 거 하면은 자기 목만 열심히 하는 유형의 선수야. 아, 남들한테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거기다 켄스키가 그렇다고 해서 좀 이렇게 막 하려고는 했어 접근. 근데 켄스키가 어디 자기도- 감히 벤 데이비스한테 뭐라 그래? 자기도 이제 실수하고 하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선수가 또 뒤에도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고 벤탄쿠르도 주장 느낌 이런 느낌보단 자기 할 거만 걔도 하는 그냥 것 자기 같아. 할 거 하는 애야. 네. 옆에서 누가 좀 잡아줘야 돼. 원래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경기들을 보면서 가끔 가다가 스트레스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다이어. 옛날에 보면 우리가 왜 저 새끼 손가락질하냐 손가락질한다. 뭐하냐. 다이어가 그 허슬러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유일하게 팀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선수들 자리 조정해주고. 걔가 유일하게 다이어가 그래도 이 토트넘 유형에 맞는 그거예요. 그 지랄하고 너 일로 와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다음에 그걸 다음으로 했던 게 누구야? 그나마 호이베르야. 뭐 우리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예 없어 지금 토트넘에. 아 근데 진짜 작년에 그나마 포색이 잘할 수 있었던 게 또 호이베르가 항상 후반전에 투입돼가지고 굵직하게 쪼아주는 그 느낌이 그래. 있었으니까 이 조합이 맞았던 거야. 근데 이번 시즌 보면은 그 쪼아주는 선수들이 없잖아. 물론 다이어 보낸 것도 아쉽긴 한데 호이베르 보낸 것도 가장 아쉽죠. 후반에 그 친구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기고 있는 경기 확실하게 가져가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 항상. 메디스는 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걔는 징징이에요. 이게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 유형의 주장이야 걔는. 패고 싶어요. 일단 이거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이야. 걔는 그래도 작년에 용서가 됐던 게 그래도 골을 넣어주니까 어시스트를 해주고 근데 이번 시즌은 경기를 못 나오니까 이게 할 말이 없고 야 로메로가 빨리 복귀하는 게 이 팀의 유일한 지금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말 따라 그냥 흥민이 형이 신두형 느낌으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주장 안 밴드 여기 찰 게 아니라 여기 차고 앞에서 개인기 딱 해주고 야. 마무리 딱 해주고 이거 하고. 근데 애들 똑바로 안 뛰면은 좀 뭐라 해주고 그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약간 신두형 쪽 주장을 해야 되는 거 같긴 해. 원래 공격수들은 근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봐. 야, 공격수 주장 또 누구 메시 메시 수비해? 안 하죠. 안 하잖아. 근데 마무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주니까 메시의 주장이 주장 같아 보였던 거잖아. 호날두도 똑같고. 그렇죠. 옛날에 뭐 라울 곤잘레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장할 때 다 마무리가 되잖아. 공격수 주장들은 원래 마무리를 해줘야 돼. 골로 그냥 어. 그 모든 걸 다 증명을 그래, 해버리니까. 그게 근데 공격수 주장이긴 해. 그게 윙어 주장이고.
그쵸. 그게 그 공격수로 살 수 있는 리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자꾸 여기서 막 내가 뭐 한 발 더 뛰고 막 수비 더 열심히 하고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이 자리 그럼 자체가 이 선수의 장점도 아니고 이 선수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도 선수가 아니고. 도대체 혼자 압박을 4명씩 왜 하고 있냐고. 맞잖아. 야, 호날 신도영한테 압박 4명하고 골로라고 뭐 신도영이 헤딩하다가 햄스트링 올라오지. 감독이랑 맞짱 뜨고 안 하죠. 그 테너한테 가가지고 퍼커 하고 그냥 알나스르 가서 100골 넣어버리지. 맞잖아. 그쵸. 안 하죠. 그 대단한 펩 가르디올라가 메시 수비시켰냐고. 안 하죠. 안 시키잖아. 로드리가 주장인 거 보면 그 팀도 네,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게. 다 리더의 포지션에 따라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소니가 너무 많은 거를 다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요것도 해야 되고 골도 넣어야 되고 선수들 융화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닐까.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옆에 친구들이 없어. 그 역할을 로메로가 해주고 좀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손흥민에게 안타까운 부상은 반더벤도 아니야. 난 로메로라고 생각해. 메디슨도 아니야. 우도기도 로메로. 아니야. 근데 다 필요 없어. 우도기가 들어오나 제가 들어오나 짜장 배달 하는 조금 비슷해. 스펜스나 차라리 레길론이나 아치그레이가 왼쪽 백 뛰면 네. 걔네들은 적어도 어떤 느낌이냐면 짜장 배달은 잘 못할 수 있어. 근데 손님 눈치를 봐. 손님 눈치를 볼 줄 알아. 그리고 걔네들은 딱 배달 갔다가도 이거 배달이 좀 잘못 온 것 같잖아. 그럼 제가 빨리 가서 서비스 만두까지 가져오겠습니다 하면 손님이 어때? 아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참죠. 그래 만두까지 갖다 준다는데 먼저 말을 하는데 이해해주자 이런 느낌이잖아. 뭔 말인 줄 알아? 네. 아치그레이도 오픽 나가잖아. 레길론도 아예 안 나오고 기다릴 때 있잖아. 그쵸. 근데 얘네 둘은 그냥 지옥. 지가 배달 한 건이라도 더 해야 300원 더 벌고 500원 더 벌고 만 원 더 버니까 그냥 음식이 준비도 안 되는데 맨날 나가는 거야. 얘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진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로메로는 지랄을 하거든 진짜. 로메로가 은근히 지랄을 그러니까 많이 해. 주방에 로메네 같은 주방장이 있어야지 가게가 네가 이게 배달이라고 쳐봐. 로메로가 이게 딱 요리 여기 넣고 있어. 네가 배달 가져가려고 해. 준비 안 됐어 이 새끼야. 가져가지 마 이 새끼야. 그리고 요리하는 이거 너 어디 네 요리하는데 주방장이 여기 있는데 배달을 하는데 어디 여기 주방 들어와 임마. 손 닦았어 임마. 그러니까 이러면 얘가 배달이 늦어져 안 늦어져. 늦어지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는 거라. 포로가 늦게 나가니까 진짜로. 주걱 들고 웍 들고 앞에서 그냥 라면 물 딱 짬뽕 물 딱 끓이고 있어. 불맛도 내야 되는데 불만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이제 면을 딱 집어넣으려고 해. 오는 거야. 포로가 그러면 와가지고 이거 주고 가지고 keep your hands up. Keep your hands up. 오케이 fucking day bro. 오케이. 무섭잖아. 이게 무섭잖아. 그치 주방에 항상 빡센 애가 한 명 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주방이 돌아가거든. 그래 주방장 빡센 주방장 없이는 주방이 돌아갈 수가 없는 곳이요. 주방에들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팀애들 리더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주방장이 없잖아. 그치. 수비랑 골키퍼까지 해서. 주방 리더가 없구나.